한국은 조심해야 한다. 현재 왕이 부장이 한국에 대한 강력 경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왕이 부장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한국에 전화를 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며 경고했다고 합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갑자기 등장해 정의용 외교장관과 통화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그가 한국에 던진 메시지가 무엇이며 중국의 거센 경고 가운데 뜻밖의 한국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어떠한 일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 G7 회담 한국 잘 처신하라. 우선 현재 이러한 시점에 왜 왕이 부장이 등장했냐는 의문은 G7 회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한국이 10일에서 13일 열리는 G7 회담을 목전에 두고 긴급히 전화통화 회담을 여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G7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한국과 중국이 무슨 연관관계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한국은 G7 회원국들과 현 시국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들과 별도의 회담을 할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한국은 영국, 호주, EU와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등 예전보다 훨씬 더 상승한 국격으로 전세계의 정상들이 양자회담 러브콜을 보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G7 정상회담은 지난 미국 회담이 취소되고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회의는 미국을 포함한 서구 민주주의의 국가들이 여전히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을 주도할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과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 현 세계의 큰 문제에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냐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G7 정상회의의 핵심 안건은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입니다. 당장 더 나은 재건을 위해서는 저소득 국가 백신 공급부터 경기 회복까지 다양한 부문에서 협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의장국인 영국은 내년 말까지 세계가 모두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자고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그 가운데 G7 힘만으로는 해결이 부족하자 방역과 바이오 강국인 한국까지 러브콜이 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은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백신 외교를 적극 펼치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한국이 그러한 중국 백신 패권을 저지시키려는 G7 회담에 왜 가냐는 뜻으로도 풀이될 수 있습니다. 영국이 백신을 전 세계 모두를 접종시키자는 제안은 다시 한번 세계 패권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연합으로 자리 잡게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논의의 장에 한국이 가는 걸 견제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서구를 대항해 빈틈을 노리면서 WHO에 시노팜 백신을 긴급하게 승인받았고 전 세계에 뿌릴 계획입니다. WHO는 중국말을 잘 듣는 것으로 보여 곧 시노백 백신을 비롯 중국 백신을 몇 개 더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역시 백신은 서구연합이 훨씬 앞서며 생산력도 뛰어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2일 G7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인 공동성명 초안을 입수해 이들 국가가 내년까지 최소 10억 회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구촌 성인의 인구의 80%에게 접종을 마친다는 목표에 힘을 보태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기에 미국은 이 중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5억 회 분량을 화이자 백신으로 기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은 미국과 협력해 모더나와 노바백스 등을 위탁 생산해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미 한국은 중국과의 견제와는 상관없이 미국과 아시아의 백신 허브가 되는 길로 들어서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이러한 으름장은 아무 소용이 없으며 한국은 제갈 길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의 백신을 빠르게 공급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 중국도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왕이 부장은 이에 대해서 내년이 한중 수교 30주년으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좋은 분위기와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냉전사고로 가득 차 집단 대결을 부추기고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아 중국은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다양한 협력을 하는 미국과 끈끈한 동맹의 우호 분위기를 연출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미국에 대한 강력 비판은 곧 한국에 대해서도 일종의 경고를 보내는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경고 가운데 내심 한국이 등을 돌릴까 하지 않은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다는데요. 왕이 부장은 또 다른 말을 하며 한국에 경고합니다. 두 번째, 한국과 미국의 심상치 않음을 느낀 중국. 현재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일종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와 같은 행보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제 미국과 단순한 동맹 혹은 군사적 협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초월하여 미국의 국가 안보와 미래를 지탱해주는 첨단 산업 등 미래 먹거리에서 서로 보완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바로 이것이 중국의 큰 위기가 될 것으로 판단했고 왕이 부장이 즉각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 의회에서 반도체 및 인공지능 AI 등 핵심 산업의 공격적 육성을 위한 대중국 견제법이 통과됐습니다. 미 상원은 8일 반도체 등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중점 산업 기술 개발과 생산에 약 280조 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미국 혁신 경쟁법을
찬성 68, 반대 32에 압도적 표차로 처리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 분포를 고려하면 이 법안에 대한 이 같은 초당적 지지는 지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즉 현재 미국에서는 대놓고 중국을 잡아 끌어내리려 하고 있으며 바이든 정부에 와서 더 강화된 것입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때는 무역 협상으로 오랜 시간 양자 간 합의의 도출점을 찾지 못하고 시간을 다소 끌었던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중국에 대한 제재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간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그간 상원에 계류된 각종 중국 견제 법안을 총망라한 것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의 생산 비중은 지난 1999년 37%에서 현재 12%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미국은 반도체 시장에 크게 의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적극적으로 세금 우대 혜택을 퍼부어주면서 자국의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이고 미국 상무부 장관, 각종 상하 의원이 한국에 그렇게 부드러울 수 없었던 모습도 그러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민주당 척 슈머 의원의 발표를 보면 결의가 느껴지는데요. 그는 미래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세계 경제를 이끌 것이라며 이는 외교와 국가 안보에 직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의한 게 중국 제재 법안인 것입니다. 심지어 공화당 매코널 원내대표는 민주당 발의에 대해서 이곳으로는 중국 견제가 충분하지 못하다라면서 훨씬 더 강력한 중국 제재 법안을 의회가 들고 나와야 한다는 의견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그만큼 미국이 이번에 중국을 벼르고 있으며 그 주요 파트너 가운데 한국을 낙점한 것입니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이 중국에 단기간 혹은 서서히라도 등을 돌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에 대해 왕이 부장은 중한은 우호적인 이웃이자 전략적 파트너로서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며 정치적 공감대를 지켜나가야지 남의 장단에 따라 끌려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첨단 산업 분야에서 적극 한국과 협력하며 중국을 배제하는 것을 경계하는 간접 발언인 것이죠. 그러면서 왕이 부장은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한국에 도움이 된다고 오히려 역설하고 있습니다. 왕이 부장은 코로나19 방역 체제와 한중 간 신속 입출국 시스템 패스트트랙을 지속해 역외 유입을 막고 필요한 인원의 왕래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2단계 협상 가속, 첨단 기술과 신산업의 협력 강화, 양국 간 차원 높은 융합 발전 등을 해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또한 왕이 부장은 중국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정세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한국의 북한 관련한 정세에도 지속적으로 중국이 관련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는 모습입니다. 베이징 소식통은 이에 대해 이번 통화에서 중국 측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그러지 못하도록 사전 경고하는 차원과 반도체 등 중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품목에서 한국이 미국의 견제에 함께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사전 경고에 대해 이제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해집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견제가 심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서 다행히도 그런 일은 없었다고 했으며 바이든 대통령도 굿럭이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이제 미국이나 중국 양자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독자적 외교를 펼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름 아닌 한국이 보유한 반도체 기술과 소프트 파워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중국이 한국에 협박을 해봤자 오히려 한국의 탈중국이 가시화되며 중국은 곤란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G7 무대에 서며 예전과는 다른 강한 외교와 국력을 드러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소니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중 서커펀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게임 회사죠. 서커펀치에서 이번에 신작 게임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제목은 고스트 오브 스시마입니다. 스시마는 대마도죠. 따라서 제목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대마도의 유령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이 게임은 대마도를 배경으로 합니다. 정확히는 1274년에 있었던 여몽연합군의 1차 일본 침공을 배경으로 하죠. 몽골은 고려를 9차례의 침공 끝에 항복시켰습니다. 1259년이었죠. 그리고 1271년에는 중국 송나라를 멸망시키고 원나라를 세웠습니다. 당시 몽골의 기세는 엄청났습니다. 유럽과 동아시아 대부분을 삼켰으니까요.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거느린 군주가 징기스칸입니다. 원나라의 태조는 그의 손자인 쿠빌라이 칸입니다. 원나라는 고려에게 전함을 건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당시 고려의 조선술은 세계 최정상급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전함은 전적으로 고려에 와서 사간 것이었죠. 현재 한국이 조선업 강국인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고려에서 건조한 함선수는 대함 300척을 포함해 도합 900척으로 전해집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고려에서 건조한 전함에는 몽골군 25,000명, 고려군 8,000명, 사공 6,700명 등 도합 39,700명이 승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부대를 여몽연합군이라고 부릅니다. 여몽연합군은 곧바로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 떠납니다. 제1차 일본 침공은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자 5년 후 다시 일본 정벌에 나섭니다. 역시나 고려에서 배를 만들었고 총 600척이었습니다. 하지만 2차 정벌도 패배하고 극소수의 군사만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제1차 정벌 당시 대마도를 지키는 무사는 단 80여 명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고스트 오브 스시마는 이 80여 명의 무사가 고군분투한 역사적 배경을 모티브로 합니다. 역사에 이름조차 남기지 못할 정도로 소규모이자 일방적인 전투였습니다. 무사들은 여몽연합군에 의해서 순식간에 전멸당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게임 개발사는 반대로 이런 가정을 합니다. 만약 이때 한 명의 무사라도 살아남았다면 그 무사가 대마도를 되찾기 위한 항전을 계속했다면 어떻게 될까? 네, 이런 발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임이 고스트 오브 스시마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모두 대체 역사입니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게임에서는 고려를 임의로 배제시켰습니다. 대마도를 침공한 것이 오로지 몽골인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고려를 제외하고 역사적 내용을 변경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실제 역사에서 몽골군은 대마도 점령 후 곧바로 다음 점령지로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게임에서는 계속해서 대마도에 남아 백성을 괴롭히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만약 고려를 원나라와 동일하게 묘사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이 게임은 출시되자마자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게임 매장에서 품절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하려는 사람이 많아 오픈마켓 등에는 웃돈을 받고 파는 업자들이 10만원가량의 물건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지자체들은 고스트 오브 스시마를 관광상품으로 이용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대마도가 속한 지역은 나가사키현입니다. 나가사키현은 고스트 오브 스시마 게임의 세계관과 실제 섬의 역사 및 경관을 소개하는 특설 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는 게임 소개와 더불어 배경 역사인 여몽연합군의 스시마섬 침략을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섬 풍경에서 영감을 얻은 지형 소개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게임 속과 비슷한 풍경을 볼 수 있는 명소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도에는 시라타케산, 와타스미 신사, 호모타 해변, 카네이시성, 반쇼인 사찰 등 대마도의 인기 볼거리들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게임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트레킹 코스, 유적 탐방, 바다카약 등의 관광 상품을 대대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메밀국수, 붕장어 요리, 냄비 요리 등의 먹거리와 함께 언급하며 대마도 곳곳을 광고했죠.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페이지를 영어로도 번역했습니다. 현재 게임은 국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당국은 해외 게임 유저들이 대마도를 방문해 주길 은근히 바라는 듯 합니다. 나가사키현으로서는 이 게임이 최후의 보루와 같습니다. 게임과 연계해 대대적인 광고를 하는 이유는 대마도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대마도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마도의 관광산업을 전적으로 먹여 살린 건 한국인들이었습니다. 부산에서 보일 정도로 가깝다 보니 한국인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찾는 관광지였습니다. 반면 일본 본토에서는 부산보다 3배 정도 멉니다. 접근성이 좋지 못하죠. 따라서 현지인들의 방문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본인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을 포함한 제3국의 관광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불매운동 이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어졌기 때문이죠. 설상가상 코로나 사태로 일본 정부가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자 대마도의 경제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유령섬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나가사키현은 고스트 오브 시네마 게임을 통한 홍보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번 홍보에는 아베 총리의 고토 트래블과 맞물려 자국 여행객을 끌어오기 위한 목적도 다분합니다. 하지만 성공 확률은 지극히 낮습니다. 일본 시민들은 고토 트래블 캠페인에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현지의 신규 환자 발생 증가율이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갈 수 있다 하더라도 굳이 대마도에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편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수출 규제를 단행하며 촉발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벌써 1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노노 재팬으로 상징되는 불매 운동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우선 대마도는 초토화되었습니다. 일본 여행 자체가 거의 전멸에 가깝습니다. 소비재 중에서 가장 타격이 심한 곳은 맥주 시장이었습니다. 한국은 일본 맥주의 최대 해외 시장이었지만 불매 운동 이후 판매가 급감했습니다. 편의점이나 마트 중에는 여전히 일본 맥주를 팔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일본 맥주를 판다 하더라도 소비자 대부분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산이나 다른 수입 맥주로 발길을 돌리죠. 패션 업계도 불매 운동의 여파가 가장 큰 업계 중 한 곳입니다. 유니클로 매장과 무인양품 매장을 방문해 본 결과 여전히 한산합니다. 몇몇 손님이 보였지만 불매운동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유니클로는 몇 차례의 이벤트로 소비자들을 끌어모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패했죠. 유니클로를 비롯한 많은 일본 기업들이 매출 하락, 매장 수 감소 등 후폭풍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불매운동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분야나 브랜드도 있습니다. 가장 적은 타격을 입은 건 담배입니다. 지난 28일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불매운동이 불거진 지난해 7월 이후 올해 6월까지 1년간 우리나라가 필리핀으로부터 수입한 담배의 수입량은 1년 전과 같은 기간 대비 2.79%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액으로 살펴봐도 고작 3.9% 줄었습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 상당히 작은 수치죠. 필리핀은 마일드 세븐, 카멜 등을 파는 일본계 담배 회사 JTI의 생산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JTI는 재팬 타바코 인터내셔널의 약자입니다. 국내 담배 시장 점유율은 KT&G, 필립 모리스, BAT, JTI 순서입니다. 이 중 필리핀에 공장을 둔 곳은 JTI 뿐입니다. 나머지 3개 업체의 한국용 물량은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죠. 따라서 필리핀에서 수입하는 담배는 전부 JTI의 생산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몇 관계자들은 JTI 국내 담배 시장 점유율이 최근 1년간 오히려 늘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참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네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일본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